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오늘은 최강욱 변호사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하고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기도 하고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기도 하지요. 최강욱 변호사가 법원에 오기 전부터 이렇게 한 30-40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최강욱 변호사가 오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한 3분가량 기자들하고 질의 응답을 했는데요. 검찰을 향해서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들어갔습니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이렇게 검찰을 향해서 시원하게 일가를 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성격 규정을 해보죠.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검찰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향해서 너도 한번 엿먹어봐 라고 한 사건이다. 최강욱 변호사가 기소된 게 1월 23일입니다. 1월 23일은 검사 인사 발표가 있던 날이에요. 그런데 인사 발표 30분 전에 검찰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전격적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던 이성윤 지검장은 당사자 소환조사부터 해라. 그렇게 절차를 갖춰 놓고 소환조사한 뒤에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이 지검장, 그러니까 검사장의 결재권을 박탈하고 차장검사의 이 전결로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대거 전보 발령 날 것으로 예상이 되자 그 인사 검증을 책임지는 공직기강 비서관을 발표 30분 전에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도 한번 엿먹어봐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성격 규정을 합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이런 겁니다. 최강욱 변호사가 지난 2017년에 조국 교수의 아들에게 본인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명의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 아들은 이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입시 서류로 제출을 하죠. 검찰의 시선은 이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에 이 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거다. 그래서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오늘은 오늘 공판에서 있었던 주요 내용보다는 이 사건의 쟁점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큰 테마로 저는 두 가지로 좀 묶어봤어요. 첫 번째는 공소권 남용 주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실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무죄 주장이 있습니다.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별로 한번 살펴보죠. 우선은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나에 대해서 피의자로 소환 통보도 한 번 없이 소환 조사도 한 번 없이 기소를 했다. 두 번째로는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비슷한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람이 여럿 있는데 나만 기소했다. 차별적이고 선별적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피의자로 입건을 했었는지 소환 통보를 했었는지 한번 보죠. 최강욱 변호사를 검찰이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피의자로 입건을 했었는지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인지 참고인용 출석 요구서인지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검찰에서는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규정이 돼 있는 양식대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의 출석 요구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입니다. 그냥 출석 요구서 이렇게만 써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참고인 출석 요구서가 참고인용 출석 요구서입니다. 양식이 확연히 다르죠. 검찰이 최강욱 변호사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는 왼쪽에 있는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 번호에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출석 요구서 보시면 별지 서식 밑에 형제 몇 호 이렇게 쓰도록 돼 있죠. 2019 형제 땡땡땡호 이런 식으로 연도를 앞에 쓰고 호수를 뒤에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최강욱 변호사 측이 작년 12월 9일에 검찰로부터 받은 출석 요구서입니다. 양식은 피의자용 양식이 맞는데 사건 번호를 한번 보시죠. 2019 수재 땡땡땡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서 정한 출석 요구서는 형제 사건 번호로 적도로 되어 있는데 최강욱 변호사가 받은 거는 수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형제라고 적혀 있는 출석 요구서는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사건의 사건 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재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건 번호는 수사사건을 의미합니다. 피의자로 입건 전 단계, 수사 단계에서의 수사사건을 의미하는 이 사건 번호입니다.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보면 이 내사나 진정사건 또는 수사사건의 경우에는 이것이 정식으로 입건이 되면 형제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수사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해서는 7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입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거죠. 그리고 입건 유예, 혐의 없음, 수사 중지, 이송, 수사 종결, 각하, 이렇게 7가지 유형으로 이 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기재가 되어 있는 입건이 되면 정식으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이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강욱 변호사의 출석 요구서에는 이 형사사건의 사건 번호가 아니고 수사사건의 사건 번호, 수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변호사 측에서는 이 사건 번호를 근거로 해서 내가 피의자로 입건된 적이 없다, 피의자로서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 피의자로 입건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상에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피의 사실로 수사 개시를 하거나 수사가 종료됐을 경우에는 열흘 이내에 해당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가공무원법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피의자 인적사항, 소속과 직급, 그리고 사건 번호, 물론 형제 사건 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개시일자, 죄명, 피의사실 요지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강욱 비서관이 근무를 하던 청와대 누구에게도 이 수사 개시 통보서가 전혀 송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죽하면 최강욱 변호사가 오늘 법정에서 손을 번쩍 들고 검찰을 향해서 성명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피의자로 입건된 날짜가 언제냐 명확히 밝혀달라. 피의자로 입건조차 절차조차 없이 허겁지겁 인사발표 직전에 기소를 한 거 아니냐, 결재 절차도 없이, 이게 최강욱 변호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를 근거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소권 남용에 대한 첫 번째 주장에 논 거고요. 자, 두 번째 논 거는 이겁니다. 검찰청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강욱 변호사를 기소한 거는 인사발표 30분 전이었습니다.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은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부터 하고 나서 절차를 밟아서 기소 여부를 정하라고 했는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지검장, 검사장을 제쳐놓고 기소해라고 지시를 해서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해서 검사장의 결재 권한을 박탈했다. 그리고 항명을 하도록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청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공소권 남용 주장에 논 거 세 번째입니다. 이 조국 교수의 아들 또는 딸에게 인턴 확인서 등을 발급해준 기관은 여러 곳이 있죠. 단국대, 고려대, 키스트 등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 발급자도 굉장히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이 발급자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를 한 게 최강욱 변호사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적이고 선별적 기소이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이다. 최강욱 변호사가 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청와대 비서관이 아니었으면 검찰이 기소를 했을까? 내가 그냥 변호사의 한 명이었다면 기소를 했을까? 더더군다나 검사의 인사검증 권한을 갖고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아니었다면 검사가 기소를 했을까? 때문에 이거는 의도나 목적이 명확하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공소권 남용이다. 차별적이고 선별적으로 기소를 한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밖에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위반했다거나 또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작년 12월부터 제정해서 시행에 들어간 이런 규정들을 검찰이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나면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야, 이번에도 또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투지 않고 또 절차를 가지고 법적 기준을 갖췄는지 이런 거 가지고 또 다투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권 행사는요,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때문에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할 때는 아주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너무도 기본입니다.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럼 보자고요. 사실관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이 세 가지 근거로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 인턴 증명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두 번째,
이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줌으로 해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입학 사정 업무가 방해가 됐다면 사정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허위 여부에 관해서는 최광욱 변호사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국 교수의 아들이 수시로 이 법무법인에 드나들면서 문서 편집도 하고 기록 정리도 하고 사건 기록 열람도 하고 때로는 청소도 하고 이런 활동을 실제로 했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전혀 허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발급된 인턴 확인서가 이 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실제로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죠. 최광욱 변호사 측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 변호사 4명이 근무를 하던 조그만 법무법인입니다. 이 법무법인의 인턴 확인서라는 것이 당락에 영향을 줄 리도 없고 더더군다나 이 해당 대학의 입학 전형 요건도 아니다. 때문에 입학 사정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정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보면 최광욱 변호사 측에서는 당시 조국 교수의 아들이 이 서류를 어떤 학교에 낼지, 어떤 학과에 지원을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고의성도 전혀 없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사실관계도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 오늘 법정에서도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상 살펴본 것처럼 사실관계는 물론이고요. 제가 엿먹어봐라, 너도 엿먹어봐라 사건이라고 성격 규정을 한 만큼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아주 세게 붙을 겁니다. 검찰하고 이 피고 측하고 법정에서 세게 붙을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도 모자라서 청와대를 공격할 목적으로 굉장히 전선을 전방위적으로 넓혀놨습니다. 어떤 전선에서 참패를 하는지 두 눈 똑똑히 트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